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18년의 유배가 한 사람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인물 정약용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통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 혹은 다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대부분이 바로 유배지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18년.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조선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유배를 갔고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정약용은 1762년 남양주 마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범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학문에 대한 이해도 남달랐죠. 하지만 정약용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질문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까? 왜 제도는 바뀌지 않을까? 당시 조선은 분당 정치와 부패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백성은 세금에 시달렸고 관리들은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바빴죠. 정약용은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매우 아꼈습니다. 수원 화성을 지을 때도 정약용의 기술적 아이디어가 활용됐습니다.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리는 거중기 설계에도 관여했죠. 왕은 그를 믿었고 정약용은 왕의 개혁을 도왔습니다. 모두가 그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새로운 권력은 순조를 앞세운 노론 벽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조가 아꼈던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집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와의 연관성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국가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 친척들 중에는 실제로 천주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1801년 조선은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신유박해. 정약용 역시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은 순식간에 죄인이 됩니다. 결국 그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죄인의 신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주막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찬밥을 먹고 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한때 왕과 함께 나라를 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버려진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생각까지 갇힐 수는 없다. 그리고 책을 펼칩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무려 500권이 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중 많은 책이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은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적은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 부패한 관리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가난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조선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설계했습니다. 또 다른 책 흠음신서. 형벌과 재판에 관한 책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세유표. 국가제도 전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은 책입니다. 한 사람의 유배 기록이라기보다 마치 조선의 새로운 설계도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당, 다산초당에서 젊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늘 토론과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가?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강진의 다산초당에 가면 그가 걸었던 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1818년
무려 18년의 유배 끝에 정약용은 풀려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명예는 없었습니다. 권력도 벼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벼슬이 아니라 남기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글을 정리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약용은 실패한 정치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갖고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가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조정에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정약용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8년의 유배. 누군가에게는 벌이었지만 정약용에게는 생각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의 말을 다시 읽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가 꿈꾸던 나라에 조금은 가까워졌을까요? 오늘은 유배지에서 조선을 다시 설계한 남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